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초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7월 31일 이제 밤 11시가 다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윤석열 총장 그리고 또 이준석, 안철수, 최재형 우리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 야권 정치에 관해서 상당한 최고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분들의 여러 가지 동정이 지금 뉴스로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굉장히 중대한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오늘 오후 3시경에 광화문에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예방해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만나는 시간은 50분에서 이 보도에 따라서 1시간 정도까지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반적으로 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말을 보면 어차피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입당 이후에 어떻게 정치적인 행동을 가져가는 게 좋겠는지 그러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7월 30날 이렇게 빨리 입당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이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이 입당하고 난 이후에 연합뉴스 통화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에요. 정말 급작스럽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본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 11월 정도까지는 혼자 밖에서 뛰어라. 그러면서 지지율 관리를 잘하라.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자꾸 입당하라고 압박을 가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헌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 총장은 본인이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휴가를 했거든요. 휴가가 끝나면 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만나보겠다.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윤석열 총장도 어제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휴가를 오면 한번 뵙고 여러 가지 조언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제 밝혔던 대로 윤 총장은 오늘 이제 오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난 겁니다. 근데 어제 말이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 총장 만나면 도대체 어떤 얘기 해줄 겁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물으니까 별로 없다. 입당했으니까 이제 뭐 당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경선을 치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높게 잘 나오고 있지만은 그리고 문제없이 잘 갈 것으로는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어요. 제가 왜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입당한 후에 한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냐면 어제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제 전반적인 이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는 한 2차례 정도 만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방하겠다. 한번 인사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만났다기보다는 우연찮은 기회에 짧게 그냥 지나가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약속을 정해갖고 만난 것이 아니라 조우했다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깊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서초동 윤석열 총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딸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잠깐 인사를 나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짤막하게 2번은 만났는데 이거는 전 정치 상황과 관련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입장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러한 깊은 대화를 하는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오늘 윤석열 총장이 만난 것이 진짜로 만난 첫 번째 회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들도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별로 지금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고 나서 김병민 대변인이 연합뉴스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예를 갖춰서 입당 알려드리고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대선 캠프 합류를 요청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당 비대위원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 좋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대선과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노회한 선수 아니에요. 그야말로 좌로 우로 우리 자유한국당 또 이 민주당 양쪽 다 가서 성공 사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말이죠. 5번에 걸쳐서 비례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정치에 있어서는 선수 중에 선수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노야한 지혜, 그리고 이 많은 또 이 정보도 축적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점, 나쁜 점, 전략적 측면에서, 또 정책적 측면에서. 왜냐면은 이 대선 후보로 뛸 때 도와줬잖아요. 그런 다양한 경험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아까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까지 해서 급작스럽게 입당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 얘기. 그리고 어차피 입장했는데 룰 따라야지 별 수 있느냐. 한번 잘해봐라.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보면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 딱 거기에 묻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 거죠. 왜 실망했느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론을 통해서 밝혔던 그런 코스를 따르지 않은 것도 불쾌할 뿐만 아니라 4월 달에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 먼저 약속을 깨버렸잖아요. 그리고서 본인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조건 하고 국민의힘에 불과 몇 시간 만에 결정한 내용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입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노예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뭔가 대선 이 경선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 밖에 없지 않느냐. 최근에 그랬거든요. 지금 야권에서 후보 될 사람은 윤석열 총장밖에 없잖아. 이렇게까지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 중량감을 가지고 윤 총장하고 뭘 좀 꾸며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한 칸에 다 무너진 거예요. 제일 무너지게 된 계기는 바로 입당이에요. 왜냐하면 입당이라는 거는 것이 정치적인 함의와 그리고 이 대선 야권의 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전달을 해서 윤 총장으로 하여금 따르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 무게감이 있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추, 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추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김이 딱 센 거죠. 어제 김센 상황에서 바로 하루 만에 찾아왔는데 거기서 무슨 대단한 얘기가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50분에서 1시간 이거를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5번 비례대표 그리고 좌우 정당에서 두 번 다 승리를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노예한 지식과 지혜와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많기는 많지만 현 정권이 말이죠.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그래도 야권에서 말이죠. 직접 선거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만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근데 50분 만에 대화가 끝났다.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의 이 평가를 볼 때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많이 안 나왔을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제 예우 차원에서 만났다. 예우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갔다. 예의라고 그랬어요. 예의.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예의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물론 대변인이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워딩 바이 워딩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수록 언론에 공개할 부분이 있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공개하지 않을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의차 갔다. 이 얘기로 보면 그리고 입당 하루 만에 갔잖아요. 이걸 보면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화난 거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50분 만에 한 얘기는 속된 말로 그냥 다 너도 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뻔한 얘기들 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선거 캠프에 좀 합류하는 거 이런 요청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정 후보는 어렵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까지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맨 먼저는 윤석열을 띄우다가 마음대로 한다니까 누구를 띄웠어요? 김동연이를 엄청 띄웠어요. 김동연이 띄우다가 요새 김동연이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김동연 기재부 장관의 마음도요. 그야말로 이 갈대,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동연마저도 이제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윤석열 쪽으로 와 있어요. 무게추가.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할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 후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에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특정 후보 지원 안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와 상징성, 영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요. 아주 노예한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하실 분이에요. 아니 보수정당에서 내내 하다가
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제대로 대답 안 받으니까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문재인 당선시키는 거 보십시오. 그런 사람인데 비대위원장 그까짓 거 그거 하나 했다고 내가 윤석열 총장 도와줘갖고 잘 될 거 있으면 거기로 가지. 그 명분 때문에, 대의 명분 때문에 안 한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별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오늘 조언은 해줬겠지만은 큰 조언,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만이 가지고 있는 조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또 많이 나오겠죠. 더군다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도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야, 왜냐면 뭐 그렇잖아요. 이미 왜 윤석열 자꾸 버스 태우려고 그러냐, 놔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공개적으로 이 얘기는 이준석 대표하고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과 달리 윤석열은 입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속으로는 자기가 서울을 떠났을 때 이준석 패싱을 하면서 입당한 거는 기분 나쁘지만 그 기분 나쁜 것보다는 본인이 운행하는 유일한 버스인 8월행 버스 한 달 전에 탑승한 거, 이것이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하면 이준석은 밑지는 장사를 안 했어요. 돈벌이가 남았어요. 벌이가 남았어. 버스 이제 지금 이미 버스 10,000원 다 찾고 누구 몇 명 안 타고 또 중간에 내리고 해도 이 버스는 이미 잉여금이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이준석의 브라운마이스 이 대차 대조표하고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점수밖에 못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은 맑은 날 웃음,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싹간 이 회색 구름이 잔뜩 껴있다. 그렇기 때문에도 오늘 회동에서 큰 알맹이 있는 조언은 나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왜 이렇게 급히 서둘렀느냐. 본래 8월 중하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중하순경에 입당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이것이 중론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것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기 입당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내일에는요, 이 청년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모레 월요일 날은 명불허전 보수다. 여기에서 강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윤석열 총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실상의 첫 번째 중요한 미팅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요, 이준석 대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버스에 지지율 1번, 지지율이 1번하고 2번하고 웬만큼 차이 나나요? 하늘과 땅 사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이 지지율 1번이 윤석열 총장이 버스를 탔기 때문에 나머지는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장성민하고 김동연이하고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안철수예요. 근데 장성민은 이미 결론이 났어요. 8월 15일 날 입당하겠다. 출마 선언한다.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성민 의원이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지금 딱 이미 권영세 위원장을 만나서 나는 국민의힘 가겠단 말이지. 고민을 하지만은 이 방향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김동연은 이 환골 탈 때 하는 정당에 타겠다. 이 소리는요, 사실상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썩 가고 싶지 않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판단했어요. 근데 또 이 김동연도 어느 날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윤석열이가 타니까 나도 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최재형이가 탔는데 왜 그 버스를 타러 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여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많이 하면.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뭡니까? 예산 다루는 데잖아요. 크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국민의힘에 가겠어요? 대형 주자들 둘이나 가 있는데 절대 안 갑니다. 예, 절대로. 예. 왜냐면 내년에 서울시장 자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내보낼 사람도 없어요. 박영선이 나가봐야 이미 인기 없는 거 다 결론이 난 거고, 박영선 내보내기 전에 서울시장에 김동연이를 딱 영입하려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을 쪼다가 안 되면 이 김동연은 내년에 서울시장 쪽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이란이 대선인데 국민의힘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가지고 당원들 지지를 쭉쭉 받고 지금 크고 있는데 뒤늦게 올라타가지고 버스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저는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민주당에 가서 이낙연이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예, 못 따라가요. 그러면 돌릴 것이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내년에 서울시장 나온다 할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세컨 티켓이라도 노린다 이겁니다. 제 얘기가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남은 사람이 안철수예요. 안철수.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방금 전에 안철수한테 뭘 최후 통첩을 했어요. 예. 다음 주를 데드라인을 설정해가지고 합당하자. 예. 합당하자. 그래서 만약 합당을 위한 만남을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버선발로 맞겠지만은 시한은 다음 주로 딱 끝내버리겠다. 다음 주에는 내가 휴가를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 9일부터 13일까지 휴가 가는 걸로 딱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오늘 뭐라고 최후 통첩을 했느냐?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위한 만남을 제안한다면 언제든 버선발로 맞을 것이지만 시한은 다음 주로 정해야겠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합당 협상을 오래 지속해왔고 길게 끌 이유가 없다. 다음 주가 지나면 저는 휴가를 간다. 휴가 이후에는 안 대표를 배워도 경선 버스 출발 전까지 제대로 된 합당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 제가 안 대표를 예언하는 것은 대선주자 안철수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고 국민의당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윤석열 총장 입당 이후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시간일 뿐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국민의당 인사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 합당은 없을 것이다 라는 호쾌한 이야기로 전대에 개입했다. 그래서 호쾌한 이야기 얼마나 세게 비꼬는 거예요.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상도위를 벗어나는 개입에도 합당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여기서요. 정말 이게 뭐 정치판이 아무리 흙탕물이고 진흙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안철수 대표 밑에서 이준석 같이 일했잖아요. 이 대목에서.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지만요. 보수의 가치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으로서의 예의 범절에서부터 시작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데드라인은 내가 휴가 가기 전까지밖에 없어. 꼭 응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언론에 페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그야말로 여러 채널이 뭐 왜 없겠어요. 직접 둘이서 전화 걸어도 되잖아요. 당 대표가 됐을 때 전화 걸고 문자 해가지고 당신 마들 카페에서 만나자 해갖고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안철수 대표를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 조용히 만나서 한번 얘기하시죠. 제가 사실 휴가를 가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까지 다 탔으니 이 버스 정말 훌륭한 이 손님들이 타 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자랑합시다. 그래서 여권과 다른 후보라는 걸 보여주고 정권 교체합시다. 뭐 논리야 뭐 저보다 뭐 훨씬 뭐 이 머리도 좋고 말을 잘하니까 이준석 대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말 좋아요. 예. 할 수 있을 텐데 공개적으로 해서 데드라인까지 설정했다는 것은요.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이준석 대표 본인 말이 설령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한다 하더라도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큰 보수의 가치를 틀 안에서 보면 조금 더 겸손하게 안철수 대표의 제안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요,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 안혜진 대변인이 논평을 즉각 냈어요. 연일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매우 고압적인 갑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휴가 일정을 이유로 합당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모습에서 합당의 진정성을 찾기가 어렵다. 제1야당 진정성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고 포용성이 벼룩 간만큼 작아 보인다. 4.27 재보선에서 누구보다 힘을 다해 보아 가장 큰 성과를 빚어낸 정당이자 합당 상대인 정당 당대표에 대해 예의를 갖춰달라. 국민의 당원과 지지자 마음에 생채기를 내서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라는 열망을 실현하고자 야권 혁신과 더 큰 확장을 위한 합당과 통합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할 것이고 적정한 시점에 국민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합당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잖아요. 가장 큰 쟁점을 뭐냐? 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50-50으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룰을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의사 비율을 이 당원하고 똑같이 50% 놓으면 안철수 대표는 이 당원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0% 이상으로 높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는 정당명을 좀 바꾸자
이것이 지금 이 합당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국민의힘 103명 대 3명 게임이 안 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변경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후보로 대선에 나간다는 것은 국민의당 사정이지 저희의 고려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것은 좀 포용해야죠. 본래 이 빅브라더잖아요. 빅브라더. 즉 맏형 많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맏형이 포용을 해야 동생들이 잘 따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직 시간이 조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안철수 당 대표 가지고 있는 지금 비율이 어쨌든지 간에 뭐 가장 아무리 낮게 봐도 5% 이상 되잖아요. 정당 지지율은 한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이번 대선 정말 1, 2%의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요. 과거에 40만 표로 DJ가 이겼잖아요. 40만 표. DJP까지 다 해서. 그런 것처럼 뭐 이명박 때는 정동영에 가서 540만 표 차이가 났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요, 정말 오차 범위 내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날 가능성이 많아요. 막말로 얘기해서요, 이 자존심 상해갖고 안철수 대표가 나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연합할 수도 있어요. 아니, 보수표인 JP가 DJ하고 연합했는데 안철수 대표 어차피 민주당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뱅뱅 돌아가지고 지금 국민의힘까지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러다가 민주당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치에 있어서는요, 저도 정치 잘 모르지만 항상 최악의 내년과 같은 대선의 경우에는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버스 타니까 다 끝난 걸로 알고 이제는 안철수는 무조건 때리자. 이런 식의 전략을 가지면 결국 지금 한 표가 요금한 게 야권이에요. 불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국민의힘 조금 포용하는 입장에서 이 합당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지금 줄리 벽화 문제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국내적으로 자꾸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원 씨가 이 벽화를 건물주 전 청년 비서관 김관진 씨의 장인이라는 또 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집중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봐주시고 또 논평이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